때문에 포워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선수하고 지금 연상을 해서 볼 수 있는 선수는 이제 신한은행의 김아름 선수라던가 하나은행의 김단비 선수, 이수연 선수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언더사이즈 빅맨 같은 4번 역할을 하면서 3, 4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좀 오히려 대학교에 가서 좀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외곽 공격이 많지 않았는데 네. 대학에서 이제 수원대에서 2년을 있으면서 외곽이 좀 늘었다. 외곽 능력이 좀 좋아졌다. 사실 지금 아까 이제 언급한 김아름, 김단비, 이수연 이 선수들이 4번 역할을 보면서도 외곽을 던지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네. 김도랑 선수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언급된 세 선수를 제외하고 났을 때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 팀에 따라서는 뭐 그 윗선에 어떻게 좀 팀에 따라서 어쩜 상을 맞춘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앞선에서도 고민을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앞순위에서? 네. 있긴 있는데 근데 워낙 앞에 지금 언급한 세 명에 대해서는 너무 윗선으로 좀 올려놓았다는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도랑 선수는 한 4순위 정도를 놓고 좀 다투는 선수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두나랑 선수는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프로 구단들한테 메리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네. 아쉬운 부분이요. 네. 4번인데 177cm다. 그리고 여기에 177cm라고 돼 있으면 정말 이 선수가 177인지는 알 수 없거든요. 네. 한 75에서 77 정도를 볼 텐데 4번에 177인데 프로에 어필을 할 수 있는 매력이 된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까움이에요. 지금 이번 드래프트에 지원한 선수 중에 최장신이 박지현 선수입니다. 가드인 박지현 선수 183, 183cm의 가드로서 정말 장신 가드니까 장점은 장점인데, 포워드 센터를 지원한 선수 중에 180이 넘는 선수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쵸. 예, 그렇다 보니까 좀 구단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거고, 이 선수들도 또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 포워드인데 175가 안 되는 선수들이 프로에서 살아남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또 슛을 무조건적으로 갖춰야 되는. 분명히 네. 3번 아래쪽, 2번, 3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노력도 더 필요한 거고,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프로 구단들도 그 선수한테 투자해야 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희소같이 관한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김도나랑 선수는 일단은 77cm, 75cm, 77cm 저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졸업 시에도 프로에 좀 관심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 지명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1라운드 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장신이 뒷선에서 이제 빅맨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가 필요한 팀도 많을 텐데, 이제 최장신이 가드 박지현 선수라는 거는 조금 구단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박지수 드래프트 때 그렇게 6개 구단이 모두 다 박지수 선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 좀 바람을 가졌지 않나. 그쵸? 네, 그게 또 그런 또 현실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 주신 부분 중에 실업 선수도 지명될 확률이 있나요?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네. 사실은 실업 선수들이 프로에 다시 지명한다는 자체가 저 선수들이 정말 프로에 대한 꿈을 끝까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자, 보면은 뭐 나서야 지금 김일환 선수는 신한은행에서 그 드래프트에서 뽑혔던 선수고, 네. 장지은 선수 같은 경우 작년에 또 대학을 졸업하면서 네. 광주대 사실 에이스였어요. 최고 득점력이 있는 선수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안 됐어요. 근데 장지은 선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165cm로 돼 있잖아요. 네. 결국 장지은 선수가 선발되는데 발목을 잡은 거는 신장이었던 거죠. 그 정통 1번에 가까운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좀 인정받지 못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능력 면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농구 능력 면에서 아직 프로 구단들이 큰 임팩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자 농구가 남자 농구만큼 스카우트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팀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농구 경기도 사실 많이 보러 못 가요. 실업 농구도 많이 보러 가는 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대한 것들을 저 기록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사실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 대학 선수들보다 기록지에 나와 있는 기록상의 모습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쵸. 네. 이미 실업 농구에는 지금 오히려 프로에서 뛰었던 선수들도 많이 뛰고 있어요. 실업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니들과 뛰면서 좀 더 자기가 어필할 수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고등학교 졸업 선수들보다 대졸 선수들이 좀 더 프로에 발탁되기가 좀 어렵고 대학 선수들보다 실업을 나오는 선수들이 좀 더 발탁되기가 좀 더 어렵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네, 그리고 정말 1순위에 선발되는 선수들이 아니라면은 2순위 이렇게 선발이 된다면 당장 이렇게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팀 입장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선수들이 2년차, 3년차로 있는데 1년차로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선수들이 그 아래로 들어올 경우에 선수단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도 뽑을 만큼 확실한 농구 자체의 매력을 그 장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자원들이 실업에 그렇게 많은 건 않다라고 봐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두나랑 선수 외에 또 좀 주목해볼 만한 선수가 있나요? 지금 뭐 고교부나 대학부에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최지선 선수. 지금 최지선 선수 온양여고 네. 4번에 지금 최지선 선수고 신장이 178로 나오네요. 네, 운동 능력이랑 힘이 좋고 피지컬이 강점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 신장에도 이제 인사이드에서 하는 농구를 했지만 바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깥에서 하는 농구, 좀 네. 외곽 쪽에서 하는 농구를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선수고요. 네.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저 최희선 선수가 구력이 짧아요. 농구를 오래 한 선수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는 육상을 하다가 중학교 때 농구를 한 선수여가지고 네. 아직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부족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흡수력이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래서 최지선 선수에 대한 최지선 선수도 지금 뭐 김두나랑 선수랑 마찬가지로 1라운드에 뽑힐 가능성이 좀 있는 선수로 좀 보고 있고 그 외에 뭐 무슨 다른 선수들 중에서 이제 포워드들인데 이제 뭐 이윤미 선수라던가 네. 동주여고 네, 소속이네요. 이윤미 선수 그리고 또 숭의여고 출신의 선가희 선수 네. 이런 선수들도 지금 1라운드 상위에서 1라운드 하위픽 그러니까 네. 1라운드 후반이나 2라운드 초반 초반에 정도까지. 좀 뽑힐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선수 중에 또 있다면은 인성여고 이채은 선수 15번에 있는 이채은 선수가 이채은 선수에 대해서 이제 좀 높게 보는 구단도 있고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라고 평가하는 구단도 있어요. 저 선수가 어깨 수술로 1년을 쉬었어요. 네. 포워드 치고 171이니까 키가 좀 작죠. 예. 그 열심히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인성여고 특유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수비의 장점이 있다는 건 갖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저 선수의 가장 특이한 점은 이게 특이한 점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삼성생명 이주연 선수 동생이에요. 네, 똑같이 생겼어요. 네,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아마 이채연 선수가 프로에 온다면 가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장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지금 분당형 경영고 김하나 선수는 어떤가요? 질문을 또 주시는 분이 계신데. 김하나 선수가 이제 네. 센터예요. 센터고 저기 이번에 지원한 선수 중에서 박지현 선수를 제면 최장신인데 플레이 스타일로 보면은 좀 하나은행의 이강인 선수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슛이 좀 있나 보네요. 센터 치고는. 장점 그래서 좋게 평가하면 그런 부분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몸싸움이 약하고 포스트 플레이가 좀 약점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빅맨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빅맨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빅맨에 대한 수요는 거의 모든 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보여준 게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빅맨 일단 신장이 있으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하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선발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그 박지현 선수 외에 또 그 2순위로 뽑힐 만한 선수들 외에 또 주목해볼 만한 선수를 좀 알아봤고요.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지금 현재 각 구단들한테 좀 어떤 포지션이 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또 흥미롭게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은행서부터 한번 좀 보시면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그 김정은 선수가 4번을 볼 정도로 그 양지 선수의 은퇴 이후에 장신 선수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우리은행의 국내 선수 라인을 보면 최장신이 최현실 선수입니다. 최현실 선수가 182cm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은 선수가 180
181 이렇게 프로필이 나와요. 네. 이 두 선수를 제외하면은 우리은행 라인업에 180이 넘는 국내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즌, 올 시즌 말고 지난 시즌에 우리은행이 국내 선수 매치업일 때 박지수 선수를 김정은 선수가 나갔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김정은 선수가 지수가 93이고 내가 81 정도 되면은 그 10cm 정도야. 내가 근성과 노력을 가지고 나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지수 선수가 WNBA를 딱 가더니 신장이 196, 198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계속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나오자 김정은 선수가 위성 감독한테 감독님 15cm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위성 감독은 뭐 이번에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박스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안 통하죠? 네, 그렇다고 이 감독님한테는. 하는데 그게 네. 올 시즌에도 사실 우리은행의 김정은 선수 그걸 물어봤었거든요. KB하고 매치업일 때 카일라 손턴이랑 주로 매치업이 되지만 국내 선수만 뛸 때는 결국 지수 커버는 본인이 해야 되지 않냐. 180 넘는 선수가 많지 않으니라고 했더니 김정은 선수가 저 실제로 농구 벗으면 180 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180 넘는 건 은실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은행은 좀 장신인 선수가 지금 필요한 입장이에요. 우리은행도 그 낮은 확률을 뚫고 뭐 1순위가 나온다면 당연히 박지현이겠지만 이제 좀 후순위에 나온다면 장신 선수 위주로 또 그리고 지금 이 팀이 1번이 조금 없지 않나요? 1번이? 일단은 결국 신인상 출신이었고 우리은행의 미래를 잡아줄 거라고 기대했던 이승하 선수가 이제 농구를 그만뒀기 때문에 네. 사실 이승하 박혜진이면은 그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은행은 올해 그래도 박지현을 좀 원했겠지만 다른 구단보다는 좀 그 갈급함이 덜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쵸. 그 이후에 박혜진 선수가 1번 역할도 보고 그리고 박혜진 선수 사실 가장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포지션이 2번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번에 이제 연착륙을 하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은행이 이제 2번 역할을 지금 박다정 선수도 하고 있고 네. 임영희 선수가 2, 3번 오가고 있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 3번의 경기가 거의 무너진 상황이니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하지만 우리은행도 앞선에 대한 보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뭐 우리은행에는 사실 어떤 선수가 가는 게 좀 어떤 선수가 가도 좀 기대가 돼요. 일단 위성호 감독님이 선수를 어떤 그 비시즌이 지나면 다음 시즌이 되면 이 선수가 확 다른 선수가 돼 있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좀 그 플러스 효과를 보고 있는 선수가 그 박다정 선수 같은데 박다정, 김소희야 네. 두 선수죠. 박다정 선수가 사실 그 맨날 항상 그 2군에서는 퓨처스 득점왕 이런 네. 롤을 좀 많이 받다가 1군에서는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착하다 그러죠. 착하고 조금 이제 그 프로 1군 리그에서는 많은 모습을 좀 보여줄 시간조차 많이 없었고 했는데 우리은행에서는 좀 굉장히 좀 쏠쏠하게 식스맨 역할을 제대로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선수 다 좋은 역할, 지금 박다정 선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일단 뭐 우리은행에 가게 되면은 뭐 둘 중 하나죠. 성공하던가 그만두던가. 네. 중간은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정말 그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1번 1순위가 안 나온다면 장신이나 1번에 대한 좀 니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굳이 니즈지 결국은 잘하는 선수 뽑을 거예요. 그냥. 그쵸. 네, 네. 네. 최대한 좀 경쟁력이 있는 선수를 뽑아야 이제 구단 입장에서도 키우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네. 그리고 바로 또 실제 그 어떤 실전 무대에 좀 뛰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KB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그 슈터 자리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은 박지수라는 절대적인 높이가 있다라는 게 KB의 장점인데 뭐 사실 정은순 위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강력한 센터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거 가장 그 센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곽의 지원이 필요하다. 네. 외곽 3점이 한두 개만 터지면은 박지수에 대한 디펜스를 마음껏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이 팀을 요리하는 이제 KB가 이 팀을 상대를 요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KB는 뭐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이 서동철 감독님이 있을 때부터 외곽의 성이 강했거든요. 양국 농구.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사실 지난해에도 단타스하고 박지수가 워낙 더블 포스를 잘 서줬지만 필요할 때마다 이제 3점이 터져줬어요. 근데 네. 올 시즌도 그런 모습이 초반에 될 때와 안 될 때 경기력 차이가 좀 났는데 강하정 선수가 부상으로 5경기를 빠져버리니까 외곽에서 슛이 지금 지원이 안 돼버리면서 되게 답답한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 외곽 자원을 좀 기대하고 있는 선수가 김가원 선수인데 김가원 선수가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좀 부상 때문에 초반에 좀 제대로 뛰어주지 못했고 심석영 선수가 이제 슛이 좋은 선수인데 네. 근데 기복이 있고 또 이제 흔들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자리를 이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진 건데 그런 면에서 염윤아라는 정말 좋은 가드를 데려왔음에도 이제 FA 보상 선수로 나간 김보민 선수가 그리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건데요. 일단 KB는 이제 그런 스윙맨이라든가 슈터 이런 선수들을 좀 즉시 전력값으로 보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무서워지겠죠. 그쵸.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원체 지금 최근에 이주연이라든지 윤예빈 그리고 양인영 선수라든지 이런 어린 자원들이 빠르게 좀 성장해 가고 있어서 특별하게 필요해 보이는 포지션은 없어 보이거든요. 굳이 이걸 지금 포지션별로 나누니까 아마 삼성의 가장 지금 올 시즌에 가장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박지현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냥 보면은 여기는 1, 2, 3, 4번만 1, 2, 3, 4, 5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물론 빅맨이 필요한 건 모든 팀들이 갖고 있는 숙제니까 그렇게 그쵸?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포지션 밸런스를 놓고 봤을 때는 삼성은 국내 선수들 라인업이 상당히 잘 갖춰졌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너무 토마스한테 의존하면서 국내 선수들이 보여주는 게 너무 없다라는 느낌이 있었다면은 올해는 반대로 외국인 선수가 조금 약하면서 국내 선수들이 많은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은 실제로 지금 2쿼터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국내 선수 부분에서는 포지션 부분에서 우리는 이 자리가 아쉬움이 있겠지만 다른 팀들처럼 이 부분 우리 지금 너무 구멍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진 않을 거예요. 그 삼성생명은 임금배 감독님 부임하신 이후로 좀 국내 선수들이 그러니까 기본기를 좀 훈련 때 보면 기본기부터 많이 좀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런 훈련이 좀 거듭되면서 좀 국내 선수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임금배 감독님에 대해서 서로 이제 지금 선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선수에 대해서 완전히 적응이 됐고 선수도 감독님에 대해서 완전히 적응이 됐잖아요. 임금배 감독님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프로를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고 이렇게 얘기했던 네. 것들에 대해서 삼성은 풀어준다. 네.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면은 임금배 감독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훈련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니들이 그만큼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걸 하는데 올해 가장 선수들이 경각심을 느낀 건 그런 것 같아요. 삼성은 성적 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치사하게 비시즌 훈련 기간을 막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걸 많이 안 했는데 그래도 2달 정도 가장 6개월 중에서 많은 휴식을 주던 임금배 감독님이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실패하면서 휴가를 좀 좀 줄였거든요. 삼성 선수들이 성적을 내지 않으면 휴가가 짧아진다는 게 좀 체감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뭐 자율 속에서 선수들 스스로 해 나가는 그런 좀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 문화가 좀 WKBL에 자리를 잡아야 프로 갖춰지면은 선수들, 네, 정말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가 멀리 봤을 때는 그런 문화가 좀 갖춰졌으면 싶습니다. 좀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게 모든 구단이 똑같은 스타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쵸? 다른 스타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단도 역시 장신 선수에 대한 좀 니즈가 좀 장신 선수가 좀 부족한 팀이지 않나 싶거든요. 이하은 선수가 장신으로서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올 시즌 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신장이 안 좋아서 지금 올 시즌은 좀 뛸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4번 국내 4번 자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선수가 백지은 선수, 김단비 선수, 이수연 선수 신장이 정말 170cm 이하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좀 다르지만 결국 수비할 때는 빅맨 수비를 해주면서 공격할 때는 상대를 외곽으로 끌고 나오는 스타일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스타일의 4번 쉽게 얘기해서 그냥 키 큰 선수죠. 그런 선수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는 팀이에요. 좀 안에서 더 싸워줄 수 있는. 그렇죠. 높이를 가지고 싸워줄 수 있는. 그냥 파이터들은 많아요. 백지현 선수도 파이터고, 뭐 김단비 선수도 우리은행 있을 때부터 그렇죠. 꾸준히 일 많이 했던 선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 많은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농담처럼 작년에 올 시즌이나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야, 하나은행은 이 선수를 이렇게 쓰면 박지수를 상대할 때 파울 20개를 쓸 수 있겠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막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높이에서 같이 버텨줄 수 있는 장신 선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OK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팀이 좀 드래프트에서 그 그러니까 앞순위 선수를 많이 뽑으면서 어린 선수들 중에 유망주는 많은데 좀 이게 아쉽다면 이 선수들이 구력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전에서 기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또 많지 않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요? 몸이 좋은 선수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이제 피지컬을 가지고 농구를 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좀 머리를 쓰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고 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과거 신정자 선수부터 해가지고 이경은 선수, 한채진 선수, 조은주 선수 이런 갖춰져 있는 베테랑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의 틀에서 이제 경기가 많이 진행이 됐고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선수들이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네. 먹고 또 이제 이경은 선수 이적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사실 올 시즌 강제 리빌딩이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리빌딩이 포지션마다 이렇게 딱딱 들어오면서 리빌딩이 되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상일 감독이 삼성생명 코치 시절부터 수비적인 전술이 상당히 많은 감독이거든요. 네, 정말 전술이 20개를 한 경기 가지고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이게 좀 많은데 지금 전술 몇 개 갖고 나오세요라고 물어보니까 2개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걸 이제 완벽히 이해를 하고 나오는 선수가 아직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네, 어려운 거고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거고 프로에 와서 처음 배운 것들이 이제 디테일을 더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게 있는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조금 더 이제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가 한두 명만 더 있어주면은 오케이는 뭐 진한 선수나 안혜진 선수 충분히 매력적인 선수들이거든요. 네. 아직 뭐 정점에 이른 선수들은 아니지만 그런 매력,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매력을 좀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OK 저축은행에 지금 필요한 게 가드 포지션이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는 또 시청자분이 계신데 가드 포지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가드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저 팀의 1번을 뛰고 있는 선수가 안혜진 선수 한 명이에요. 그쵸 네, 김시현 선수가 네.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네, 됐고 이경호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뭐 물론 지금 그 외에 1번을 보는 선수들 몇 명 있지만 팀 내에서는 아직 퓨처스가 먼저인 선수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1군에서 게임을 뛸 수 있는 가드가 지금 안혜진 선수 한 명이기 때문에 근데 안혜진 선수도 단점이 확실한 단점이 있거든요. 그쵸. 높이의 약점과 슈팅의 슛, 약점. 예. 네. 이 두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게임을 잘하는 날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이제 교체라던가 다른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교체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네. 그 역할을 또 한채진 선수가 해주거든요. 근데 한채진 선수 이제 올해 우리 나이로 36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사실 포워드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1번 역할까지 하면은 본인의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과거 때문에 OK저축은행의 1번 문제는 뭐 사실 이번에 1번 자원을 뽑아도 그 앞선의 가드 문제는 그래도 한동안 좀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OK야말로 지금 이번 드래프트 뭐 1순위로 지금 거론된 박지현 선수의 이소희 그리고 또 그 신이슬 선수까지 전부 다 가드 포지션이기 때문에 OK야말로 이번 드래프트에서 앞순위가 정말 어느 팀보다 간절할 것 같네요. 아마 앞순위에 네. 뽑히면은 OK 가는 선수들은 일단 가장 많이 뛸 수 있는 그거는 분명히 플레잉 장점일 타임이 거예요. 좀 보장이 네. 되는 그럴 것 같고 일단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포지션이 제가 필요할까요? 편집장님께 미리 여쭤봤는데 편집장님께서 전 포지션이 다 필요하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사실은 레알 신한은행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성적이 떨어지면서도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네. 많은 노력을 했고 이번에 FA에서 이경원 선수도 데려왔어요. 네. 근데 이경원 선수가 뭐 지금 이경원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경원 다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이경원 선수가 매년 좀 부상이 있었던 선수고 네. 특히 지난해는 거의 1년 가까이 쉬었기 때문에 완치가 돼서 경기에 나오고 있어도 분명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신한은행도 알고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김규희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거의 1년 이상을 쉬었고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좀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김단비 선수도 지금 뭐 워낙 하드캐리 해주고 있지만 김단비 선수도 비치는 때 몸이 안 좋았거든요. 결국 이 팀의 중심이 되는 베테랑은 이경은, 김단비, 곽주영인데 네. 이 세 선수가 모두 비시즌에 몸이 안 좋았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 선수들이 컨디션이 올라오고 좀 팀이 조합이 맞아질 때까지는 외국인 선수가 좀 더 이걸 리딩을 해줬어야 되는데 어천하 선수를 선발했는데 어천하 선수 못 오게 됐고 대신 뽑은 스트링맨 선수가 와가지고
기대에 못 미치는 몸 상태를 보여주다가 2경기 만에 햄스트링 때문에 나가게 됐고 그리고 다시 뽑은 멀로 선수도 지금 사실 기대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럼 농구 누가 해야 되라고 하니까 몸이 안 좋은 국내 선수들이 그걸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무리하는 게 나오게 되고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도 뭔가를 맞추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다 안 되는 거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또 시즌을 앞두고 유승희 선수가 또 시즌 나와서 됐거든요. 네. 유승희 선수는 어쩌면 신한은행이 김현주 선수가 은퇴하면서 주전의 빈자리를 김아름 선수보다는 좀 더 유승희 선수한테 좀 무게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기대도 높았고요. 네,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김아름 선수는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좀 그런 면에서 신한은행은 김단비도 워낙 잘해주고 있지만 포워드도 좀 김단비를 도와줄 선수가 필요하고 빅맨도 곽주영 선수가 사실 20분에서 25분 정도 네. 그 정도가 적정 시간이거든요. 그 신기성 감독이 볼 때는 25분 정도가 곽주영 선수가 뛸 수 있는 적정 시간이라고 하는데 30분 이상을 뛰는 경기가 많아요. 그리고 멀로 선수가 흔들릴 때는 곽주영 선수 스타일도 사실은 골 밑에서 로우에 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좀 하이까지 좀 나오고 좀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에서 좀 안에 지켜줘야 될 빅맨도 필요하고 그래서 김현희 선수가 초반에 반짝했었는데 아직 꾸준히 가져가 주지 못했고 또 한원비 선수가 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그 자리에 자원도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김규희 선수, 이경훈 선수도 지금 몸 상태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감독 코치 정말 호화 라인업 아닙니까? 그쵸. 예, 많이 답답할 거예요. 많이 속상하고 예, 그러실 거고 지금 뭐 팬들도 많이 답답할 거고 그런데 그래서 뭐 신한은행 정포진이 다 필요하다 이 얘기는 그냥 이 팀은 방법이 없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도 예. 봤을 때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진짜 모든 부분에 좀 수혈이 좀 간절하지 않을까 예, 이런 그런 또 부분으로 의견, 해석을 예.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Q&A 시간으로 또 질의응답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그 아까 제가 이제 본 질문 중에 좀 재밌는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서 방금 그 편집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신한은행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김단비 선수는 왜 항상 피곤해 보일까요? 라는 질문이 아, 신한은행 김단비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신한은행 김단비인지 네. 한은행 김단비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좀 이 짧게 답변을 좀 글쎄요. 해주신다면, 예. 피부가 너무 하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아, 근데 정확히 예.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김단비 선수 직접 물어볼 수는 있는데 김단비 선수 왜 피곤해 보이니요? 라고 물어보면 김단비 선수 그럴 거예요. 피곤하니까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예, 스타일이 되게 쿨하니까 네. 그럴 건데 눈이 졸린 눈이라는 또 의견도 있으시네요. 그래도 뭐 김단비 선수가 뭐 올 시즌에는 좀 팀을 거의 항상 매번 매 시즌 그랬지만 올 시즌은 유독 더 하드 캐리 해야 돼서 조금은 더 피곤할 수 있지는 않을까. 좀 네. 어쨌든 간에 계속 얘기를 해요. 신한은행도 김단비가 리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예, 왜냐면 김단비한테 너무 부담이 많이 가니까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고 아무래도 김단비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은 아무래도 득점력, 드라이브인 이런 거고 또 체력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무래도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아까부터 이제 미즈미토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하나은행에 사실 가드 포지션이 굉장히 많아서 이 네. 팀이 좀 가드진을 정리를 좀 하고 트레이드를 좀 하면 다른 팀도 좀 밸런스가 맞고 이 팀도 팀의 어떤 선수층 구성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트레이드를 왜 안 할까요라는 부분은요. 아마 구단 관계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트레이드를 안 하지? 트레이드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어느 구단이나 다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트레이드를 할 때 그러니까 게임만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이는데 바꾸려고 보면은 예, 우리 선수가 더 아깝고, 더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더 신경이 쓰이는 게 아무래도 금융권 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좀 더 라이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온 선수가 잘해도 나간 선수가 조금 더 잘해버리면. 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그래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가만히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워낙 또 이제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고착관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을 거고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니즈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현장에 있는 감독님들은 나 코치님들은 종종 하세요.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들은 하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죠. 돈님도 질문 쓰실 동안에 또 하나 더 소화해 보면 아까 이승하 선수의 복귀 가능성은 어떤가요? 라고 또 질문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일단 뭐 사실 이승환 선수뿐만 아니라 아까 또 다른 얘기가 나왔죠. 네. 네. 또 홍아란 선수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는데 본인이 친하잖아요. 네. 본인이 얘기하세요. 네. 저는 이제 홍아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복귀할 의사는 없고요. 지금 현재의 삶에서 굉장히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승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치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두 선수 다 현재의 삶에 또 행복하고 충실히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보고 싶어 하시고 코트에서 저희 역시도 농구 이제 보는 사람으로서 저희 역시도 좀 참 귀한 선수지 않습니까? 그 두 선수 다. 정말 현장에서 보고 싶지만 두 선수 다 지금의 삶에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님이 청주여고는 올해 드래프트 신청생이 없나요? 3학년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라고 하시네요. 네, 없네요. 15명 중에.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천포 여고도 고교생 중에서는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편집장님이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드래프트별로 좀 그 어떤 특정 고에서 많이 나오는 또 선수가 있고 또 쉬어가는 드래프트가 있고 왜냐하면 또 중학교에서 스카우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교로 그게 좀 기복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학을 선택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올해도 보면은 작년에는 이제 숙명여고가 상당히 드래프트의 승자였거든요. 네.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은 2라운드 안 그러니까 12명 안에 3명의 선수가 뽑혀갔을 거예요. 네. 숙명이. 근데 올해는 참가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이님께서 여자 농구는 슛 들어가고 아웃 오브 바운드 상황에서 시간이 왜 안 멈추나요? 규정이 그게 다른가요? 피바 규정이에요. 그게 4쿼터 2분 남기고 그때는 그렇게 이게 스탑이 되는데 1, 2, 3쿼터에서는 시간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자 농구가 피바 룰을 따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정현은 왜 못 컸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이정현 선수가 제 기억 맞으면 2011년 드래프트에서 이제 뽑혔던 선수고 청주여고 출신의 장신 센터. 네. 네. 무릎이었나요? 상당히 부상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은행이랑 뭐 KDB 그 당시 KDB 생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퓨처스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아무래도 우리은행에서는 우리은행의 훈련을 도저히 소화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그쵸. 잠재력과 가능성을 프로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몸이 좀 따라줘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몸 상태가 아파버리면 훈련조차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그 선수가 좀 보여주지 못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보고 저희가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혹시 그래도 또 여자농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이정현 선수를 언급하신다거나 청주여고가 왜 드래프트에 지명 안 된 이런 질문들이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봐 주시네요. 되게 희망적이네요. 저는 지금 저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여자농구 관계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질문 없을까봐 들어와서 이게 치고 있을까봐. 일단은 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자농구 뭐 드래프트뿐만 아니라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제가 또 편집장님한테 여쭤봐서 제가 항상 남자농구 중계할 때 또 추가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드래프트 이 프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가로 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신인 드래프트에 뽑힌 선수들은 올 시즌부터 바로 뛸 수 있고요. 네. 네. 바로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제 방송국에 올려주시면 편집장님께서 또 여자농구 전문가시니까 제가 따로 질문을 드려서라도 이제 답변을 좀 소화를 하겠습니다. 그 편집장님은 오늘 좀 방송을 함께 하신 소감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다른 거보다 네. 지금 뒤에 이 PPT 있잖아요. 네. 본인이 다 만들었어요? 네네. 네. 회사 다닐 때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면 네. 되게 못한다고 하더니 자, 편집장님께서 또 제가 PPT 제작을 잘했다고 여자농구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이제 여러분 여자농구 신인 선수 드래프트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아프리카 TV에서 단독 생중계되니까 또 이 부분 우리 팬분들 이제 많이 관심 가지시고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이 그 여자농구가 아프리카 TV에서 중계가 안 돼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진 않을까, 좀 뭐 여자농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그래도 좀 우리 또 여자농구 팬분들이 좀 몇 분 들어와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여자농구 올스타전, 또 여자농구의 큰 이벤트 중에 올스타전, 그리고 또 내일은 여자농구 드래프트, 굉장히 이제 한 시즌 하면서 중요한 행사들이거든요. 또 올스타전이 흥미롭게 또 재밌는 잔치가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내일 올스타전 역시도, 내일 신인 드래프트 역시도 또 성황리에 또 많은 선수들이 지명이 되면서 이제 마치길 바라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안녕. 이거 뭐야?